네, 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청년 톡톡 시간인데요. 원주 제1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영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저희가 한 2주? 3주? 단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단기 사역 중에서도 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단기 선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과정들로 단기 선교를 준비해 가는 게 효과적인지. 처음에는 막막하죠. 그렇죠. 막막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리고 뭐 그런 매뉴얼들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기 선교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좀 이 시간 여기서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실 말씀은요? 일단 지난번에 단기 선교에 대한 키워드를 이야기하면서 D에서 데일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선교의 D-데이는 이제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기 선교가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 시점부터가 D-데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청년들이 단기 선교하는 거 너무 좋은데 두 가지로 나누어진대요. 정말 다음에 꼭 왔으면 하는 단기 선교팀이 있고, 얘네들은 요번까지였으면 좋겠다 하는 단기 선교팀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기 선교팀이 되어줘야 될까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만나야 되고 그분의 사역에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그것이 결국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단기 선교가 기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거기서부터 스텝 네. 잘 훈련시키고 준비되어져서 단기 선교를 향해서 서로 마음과 시선이 맞춰졌을 때 아마 그걸 그렇게 맞춰지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다르더라고요. 다르겠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단기 선교 가는 이유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렇죠. 거기에 현재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고 네. 네가 얼마나 감사하게 그렇죠.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렇게 네. 처음에 얘기를 들어서 저는 단기 선교가 약간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위험한 시선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어쨌든 단기 선교를 가는 그 지역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좀 많이 낙후되어져 있는 나라, 그다음에 지역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가서 베풀어주고 네. 우리가 뭔가 가서 이렇게 흘려보내주는 거에 대한 시선이 동정하는 마음. 근데 단기 선교 팀원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동정심이에요. 단기 선교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또 나아가 우리가 작게나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동정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뭔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 선교 가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나도 모르게 우월감. 네. 그러니까 동정심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감정은 뭐냐면 우월의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저희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이해가 저희 청년부 안에서는 많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준비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 중에 대부분 50%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지원했어요. 이 기회에 해외여행 한번 가자.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외를 나갈 수 해외여행 있으니까. 한번 가자. 예.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해 진행되어지면서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시간이 타이트하면서 거기에 모두 영혼을 제가 쪽쪽 다 빼내거든요, 진짜. 그리고 다 개조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섣부르게
예, 그렇게 하지 않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바뀌어졌지만 초창기에는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그냥 호기심에 해외여행 가려고 신청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역지 선정이에요. 그 사역지 선정을 할 때 선교사님과의 컨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좋은 선교사님과 이 단기 선교를 기획하기 전에 정말 많은 소통을 좀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그곳에서의 사역과 그 선교사님의 사역들에 대한 이해도 좀 우리가 하고 네. 그것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곳에 가서 단기 사역들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윗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역지에 대한 선교사님과의 많은 소통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준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것이 일단 결정이 되면 이제 하는 다음 스텝은 결국 이제 팀원을 모집하는 거죠. 네. 예, 팀원을 모집하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을 만한 지체들에게 추천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권면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팀원들을 세우는 과정에 처음에 조금 에너지를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오리엔테이션을 꼭 하시는데 이 오리엔테이션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호기심이나 아니면 그냥 목사님의 권면, 전도사님의 권면으로 그냥 그 자리에 온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오리엔테이션부터 저는 단기 선교 디데이가 시작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어디를 같이 봐야 되는지 이 단기 선교가 왜 우리가 이것을 출발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겪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계획들. 제가 뭐 아시겠지만 킹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획성이 되게 없고 저는 되게 즉흥적이거든요. 네. 즉흥적이긴 한데 이 오리엔테이션만큼은 철저하게 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매뉴얼도 다 청년들에게 네.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이 키워드에 대한 것들,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되어져야 되는 스케줄 이런 것들은요, 그때 철저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제가 안 믿을까봐 자꾸 저를. 네, 아, 제가 믿습니다. 어떤 성향인지를 너무 이제 금방 파악하셔가지고 혹시나 네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네. 이 오리엔테이션은 정말 중요하고요. 이 오리엔테이션 때 일단은 서로가 서로를 같이 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단기 선교 팀원들은 능동적으로 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같이 모였을 때 저희가 필요한 예를 들면 저희는 타임키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정을 관리해 주는 회계도 필요하고 네. 또한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 담당도 필요하고 팀장도 필요하고 와. 또 이것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상을 찍어야 될 친구를 그래서 다 그때 모든 이제 팀빌딩을 해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나눠요. 처음에. 그래서 예전에 단기 선교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그 시간에 좀 많이 나눠주죠. 그러면서 뭔가 동기부여도 하고 기대감을 갖게.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났을 때 나 못하겠다 도망가겠다 이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이 딱 끝나고 나면 와 하면서 기대감이 좀 생겨야 돼요. 네, 그 시작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오리엔테이션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때 전반적인 것이 공유가 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최소한 2주에서 3주 동안 새벽 훈련을 매일 하게 됩니다. 저는 무조건 필수예요. 단기 선교 팀원이 되어지고 단기 선교를 갈 때까지는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게 무조건 필수인데 교회 안에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는 없지 않나요? 거의 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히 준비가 많지 않아도 되고요. 또 그렇게 새벽에 모이게 되고 새벽을 함께 깨울 때 팀원들도 뭔가 세워지지만 교회도 그렇겠네요. 청년들이 새벽에 나오기 시작할 때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예. 네, 교회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새벽을 깨우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시작하고 청년들도 처음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꼭 단기선교팀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끝나고 출근하던 뭐 학교를 가던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가장 모이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집중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저는 세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좀 더 거기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 모임하는 그 시간에 관심의 손길들이 그때 찾아와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줄 서요. 줄을 쓴다고요? 네, 제 그 타임 스케줄러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몇 월 며칠 새벽에 제가 간식 후원해도 되겠냐? 와. 새벽에 모여서 하는 친구들 뭐 해도 되겠냐? 와. 셀별로, 그 다음에 지난번 갔다 왔던 단기선교 팀이, 그 다음에 멘토단들이, 아니면 또 뭐 장로님들이, 예, 그 새벽에 찾아오세요.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제가 하루에 한 팀밖에 안 받거든요. 까다로워. 한 팀밖에 안 받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와서 저한테 뭐 몇 월 며칠 언제 새벽에 저 가도 돼요? 그러면 제가 체크해서 안 돼. 그래서 요번 단기 선교 때도 3명이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경쟁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메뉴도 다 체크해줘요. 예. 왜냐하면 겹치면 안 되니까. 메뉴도 약간 질리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정말 중간에 열심히 노력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그냥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단기 선교 팀원들은요, 그때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와줘요. 요번 같은 경우도 첫날 전 팀들이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코로나 전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팀들이 다 와서 먹을 거 사오고, 그다음에 후원금 들고, 아이고. 그리고 와서 새벽에 애들, 근데 저는 그 대신 제가 한 가지 하는 거 뭐냐면, 그 팀원들에게 오늘 간식이 있단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게. 네.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뭐 필수가 아니니까. 네. 저만 알고 있어요. 이게 꽉 차 있다는 걸. 네.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근데 그날도 첫날인데 그 전 팀이 먹을 걸 다 사들고 새벽에 와서 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네. 기도해주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저는 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훈련하기 시작하고, 그 시간대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새벽 모임 때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으로 세워지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큐티를, 조별 큐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를 다 짜서 조별 큐티를 시작하고, 그 조별 큐티는 단기 선교 갔다 올 때까지 현지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동일하게 함께 모여서 계속 큐티를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과 현지에 가 있는 그 모든 시간이 동일하게 그 시간에는 일어나서 기상하자마자 큐티를 하는 시간으로 네. 저희는 훈련을 해요. 근데 이건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훈련들을 하냐면, 외부 사역자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해요. 네, 그래서 특히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선교사님들과 좀 미팅하는 시간도 네. 예, 갖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청년들이 현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이 훈련의 시간 동안 두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감사 훈련이나 뭐 여러 가지 천사 기도회나 사도행전 읽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요 기간은 2주 이상은, 최소한 2주 이상은 네. 훈련이 되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우월해서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뭐 도와주는 거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서 배우고 오는 거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꼭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가는 친구들 중에 또 하나 멋모르고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뭘 모르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뭘 모르고 가는 그거 뭐냐면 친구는. 그냥 어떤 개념이냐면 단기 선교 가서 정말 뭐 대단한 걸 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단기 선교 가서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는 친구들이 근데 더 위험해요. 뭔가 되게 대단하게 돼서 요번에 가서 뭔가 진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내가 한번 내가 변화시키겠다. 막 이런 그러니까 큰 비전과 꿈은 좋은데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단기 선교는 가봐야 저희 같은 경우는 9박 10일 그래서 길게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 단기 선교가 한 5박 6일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5박 6일 정도 가는데 저희가 열흘 갔다 와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저희 이제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쓰레기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쓰레기 네. 소각장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벽돌을 급하게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은 막 이제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우리가 소각장 그러면서 막 시멘트 개고 벽돌 쌓고 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탁 만들어 놓고 엄청 뿌듯했거든요. 네. 엄청 뿌듯해가지고 청년들이 막 근데 저는 알죠. 아 이게 선교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셨구나. 저희가 다음에 그 선교지 사진을 봤는데 없어요? 저희가 만들어놨던 그 쓰레기장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 근데도 선교사님한테 제가 너무나 죄송한 거죠. 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뭘 해서가 아니라 단기 선교팀이 주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한국이란 나라 대단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뭐가 아쉬워서 네.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굳이 애쓰고 고생하나 네.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들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선의를 베풀지? 네. 이들이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그때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가는 친구들은. 근데 가는 친구들이 막 내가 진짜 뭘 되게 대단한 걸 하고 오는 것처럼 그리고 또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 한번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종교적인 이런 약간 탄압이 상당히 강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선족 교회를 가서 조용히 이제 그곳에 선교지를 답사하고 탐방하고 또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불과 몇 주 전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거기 있는 그 전사님을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데리고 간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 전에 단기 선교팀이 하나 왔는데 단기 선교팀이 와갖고 전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길거리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현지 괜찮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막 전도지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주고 떠난 팀은 엄청 뭔가 되게 대단한 걸 하고 간 것처럼 그렇게 뿌듯하게 간 거죠. 그랬는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네, 너무 큰 아픔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팀이 그리고 팀원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그 마음가짐과 시선은 우리가 가서 뭐 대단한 거 아닌 거 아니다. 그냥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우리가 격려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 좀 나눠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오면 되는 건데 근데 너무나 큰 기대감, 너무나 큰 사명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이 단기 선교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팀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참 이 부분이 단기 선교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러기 위해서 앞에 철저한 훈련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음 이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제1교회 권용주 목사님이었습니다.